자, 저는 역사가 항상 긍정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만큼 역사도 복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즉 타고날 때부터 못된 것이냐 아니 선하게 타고났지만 살다 보니 못돼지는 것이냐라는 논쟁이 소크라테스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라는 것은 이 성선인지 성악인지 알 수 없는 이 복잡한 인간들이 모여서 또 이루는 사회와 국가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또 국가 간의 문제로도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라는 것은 항상 옳은 방향, 그리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 발전적으로 지향해 가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가 또 무너지고 뒤로 퇴보하고 비틀거리고 또 옛날로 반동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수십 년 전의 일을 반복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가 발전한다라는 말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그 나라 국민들의 민도 수준과 거의 비슷하다. 지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 그 사람들의 나라 중에 가장 혼란스러운 것이 러시아와 동유럽권일 겁니다. 과거에 러시아의 이 공화국이거나 러시아의 위성 국가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91년에 공산주의 동구권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각자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나 또 중앙아시아 나라들, 동유럽의 나라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91년부터 지금 2001년이니까 30년이 딱 됐습니다. 올해로요. 30년이면 사회 시스템을 시험해보고도 남을 시간인데 지금 동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 후진성을 벗어나고 제대로 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 자본주의적인 체제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몇 개가 됩니까? 대다수가 갈지자로 헤매고 있습니다. 자, 종주국격인 러시아조차도 지금 다시 푸틴이라는 솔직히 21세기 황제정으로 회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민주 세력이 제대로 이 싹을 틔우기조차 어려운 환경으로 가게 되고 포갑적인 정치적 탄압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거나 또 2011년에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을 휩쓸었던 이 제스민 혁명, 티니지의 거리에 빵을 파는 노점상을 경찰이 강경하게 단속하다가 시작됐습니다. 티니지를 거쳐서요, 이집트, 리비아, 그리고 예멘, 그리고 시리아, 중동 전역을 휩쓸었고 또 일부 중동의 왕정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 언급한 나라들 5개 중에 지금 멀쩡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시리아와 예멘은 내전 중이고 리비아도 내전 중입니다. 사실상 국가 붕괴 상태죠. 티니지는 다시 독재로 돌아가고 이집트에는 다시 군사 권위 정부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자스민 혁명, 중동의 봄이라는 것도 지금 가만히 보면 다 헛거라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브라질이나 터키 같은 세계의 그 중대 국가들이 다시 독재가 강화되어 가고 있고 남미에는 다시 좌파 정부가 득세해 가고 있고 아직도 베네수엘라에는 마두로가 집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역사가 정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 윤미향이 낸 윤미향 정의연 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이라 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련 단체 비판까지 원천 봉쇄한다. 그래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이어 이제는 위안부 단체까지, 그러니까 윤미향이가 정의연을 가지고 위안부 단체를 가지고 뭘 해먹든 그걸 갖다가 언급을 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켰어요.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켰다. 자, 그러면 사실을 사실이라고 지적하는 것조차도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5.18 역사처벌법 가지고도 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법을 밀어붙여서 지금 지난 5월에 공동 발의했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5.18 처벌법, 이제는 위안부 처벌법까지 나왔고, 그래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유족 단체의 명예를, 위안부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의연과 윤미향의 예를 들어서 도둑질이 있으면 도둑질 해먹는다라고 말해도 처벌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웃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신 독재나 전두환 독재보다도 더한 부분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지난 8월 19일 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문재인이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법제화해서 정치적 지뢰밭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반대하고 있는, 혁명 21이 반대하고 있는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까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 이 부분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은 의사의 이 의료 행위를 기술적인 시비를 거는 대상으로 전락시켜서 의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많은 논쟁거리를 낳음으로써 의사들이 소극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결국은 환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양상으로 끌고 가는 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사임용법을 또 통과시켰죠, 상임위를. 사립학교의 교사의 월급 총액은 해당 지자체 교육청에서 주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모집에 개입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의 지자체의 교육감들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선출을 통해서 됐다라는 명분하에 좌파 교육감에 소굴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자체가요. 지자체 교육행정이요. 그래서 그 교육행정이 전체 지자체 예산의 20%를 의무적으로 쓰게 되면서 수조 원을 주무르면서 이 만국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교육감 선출이 정치적인 부분과 결부되어 있고 이념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혁명 21은 이 교육감 투표 제도를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교육자친이 이런 거는 없애버리고요. 교육감은 국가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중에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립학교 교원에 있어서 사실상 교원 선발권을 사립학교의 교원 선발 관련 비리가 있다라는 핑계로 좌파 교육행정이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교원 선발과 관련된 비리는 비리대로 엄정하게 처벌하되 나아가서 이런 부분들을 좌파 교육행정이 차지하는 것은 그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밀어붙이고 있어요. 지금 언론징벌법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대선 시기에 이제 앞으로 언론들이 입을 다물어라. 그래서 언론이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폭로 사실을 보도했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에 봉착되도록 해주고 기자나 언론사가 문을 닫게 해주겠다. 이것이 언론징벌법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이런 거를 밀어붙이는데 언론징벌법 그리고 5.18 위안부 성여가법 사립학교 교원 임명법 그리고 또 CCTV 설치법 등 전 사회에 대중의 포퓰리즘을 자극해서 독재로 가는 내용들이 법제화되고 있어요. 지금 임기 말을 앞두고 이렇게 독재를 관철시켜가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방관 내지 방조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방조, 방관 아래 독재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가는 결국 국민들 당신들이 치러야 됨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런 정치를 하는 정권을 향해서 고양이 호남이라고
또 좌파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왠지 보수가 싫다고, 보수가 싫은 거하고요 이런 법들에 대해서 방조하는 거하고 명백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니컬하게 반응하면서 문 정권의 극단적 포퓰리즘 그리고 독재로 가고 있는 이런 형태를 국민들 다수가 방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이 나라의 앞으로 태형적인 형태로의 후퇴를 통해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당신이나 당신 자식이나 당신 손자들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 정치가 독재로 후퇴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온갖 폐해들, 내년 예산을 600조로 슈퍼 예산으로 잡고 더 나아가서 국가의 부를 거의 착취적으로 탈취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당신 삶이 파괴된다. 이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은행에 이 신용 보증 같은 거를 담당하는 사람한테 들었는데,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그런 사람들 중에 10명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1년에 1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벌써 올해 들어 10명이 자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들이 다 무고한 사람들이 독재로 이 체제가 바뀌어 가면서 독재 방역 강화에 의한 피해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이건 시작입니다.